네,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뭐 지하철을 타거나 가끔씩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 참 맞는 말이다 하는 말들을 듣는데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난리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굉장히 큰 난리인 것 같아요. 위기감들이 이제 해외나 국내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좀 젊은 층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조심하고 누구나 다 옆에 건강을 빌어줘야 할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요.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신길동 통건물은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 5호선 라인을 따라 영등포, 공덕, 마포, 마곡 등 업무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이사님, 신길동 바로 옆에 한국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와 IT, 방송 등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라고 할 만큼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이어서 그에 따른 배유 수요도 누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통건물의 경우 5호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보와 자전거로도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해서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동은 강남, 광화문과 함께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인 신길 뉴타운 개발도 막바지에 다다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곳,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등포구로 가보겠습니다. 강남 쪽이 있죠. 그리고 종로 쪽에 그 중심 업무지구 있잖아요. 함께 서울에서 3대 도심으로 꼽히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 쪽이죠.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사님, 여기 개요부터 좀 챙겨주시죠. 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위치는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81.15평방미터이고요. 연면적은 299.18평방미터에 이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과 옥탑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룸 8개실, 투룸 5개, 쓰리룸 1개 호실로 되어져 있는 총 14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준공은 2016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매매가는 2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통건물 이 건물 특징도 봐주실까요? 네, 통건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뭐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먹자 라인으로 되어져 있는 곳에 있는 2종 건물이기도 하고요. 1층은 뭐 주차하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현관 라인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하층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의 가치가 조금은 더 높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총 14세대, 적절하게 원룸과 투룸, 쓰리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주를 하면서도 임차가 가능한 임차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건물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근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총 안에 내부도 대리석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라서 임차인들한테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한번 들어오면 사실은 또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임차인이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외관도 굉장히 수려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등포 신길동
있고 주변에 조금은 뭐 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 지역에서 좀 해제된 지역들이 있어서 좀 낙후된 건물들이 보여지긴 하지만 신길동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여의도권에 있는 직장인들이라든가 좀 차임을 좀 더 주더라도 난 조금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거주를 원하는 그러한 건물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거 오래된 곳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2016년 말에 준공이 완료된 곳인데요. 지금 4층까지 올라갑니다. 옥탑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원룸, 투룸에 이어서 3룸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건물 지금 만나보고 계신데 그러면 이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이 지역 부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럼 입지 여건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입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조정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곳들을 왜 조정지역으로 이곳이 묶였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여기 개통을 앞두거나 앞으로 착공해서 발표되어져 있는 그런 곳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인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25년 동안 착공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건축 중인데도 이제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 25년 만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떤 혜택들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신길 같은 경우도 기존의 1호선의 오래된 라인에서 5호선 라인이 추가되면서 더블 역세권으로 이루어진 그런 노선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길역에서 5분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또 신안산선이 주변에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많이 좋아진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영등포구 신길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의도라든가 광화문 종로 쪽으로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직주 근접을 원하시는 분들의 어떤 주거 환경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어졌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1호선이라든가 5호선의 지하철 라인 외에도 840개가 넘는 버스 라인이 주변에 산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길동에서 어디로 서울 각지로 안 가는 버스가 없을 만큼 기존의 교통망이 탄탄하게 구축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대형 마트, 또 시장 등의 생활 편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데 여의도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타임스퀘어라든가 시마트라든가 또 기존의 영등포 시장 굉장히 크죠.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면서 좀 더 생활의 재미라든가 편의성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업무지구가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도보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름이라든가 또 산산한 봄 같은 경우에는 도보를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을 간간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의도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융 업무지구, 국제금융지구로 책정이 될 만큼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금융권의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직장인들의 어떤 임차를 욕심내는 분들이라면 좀 더 고급스러운 퀄리티를 가지고 임차를 놓으실 구조의 건물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요. 이 건물도 사실은 그런 임차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올해죠. 2020년도가 이제 막바지 뉴타운의 마지막 정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15억까지도 호가하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탄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나 숭실대, 중앙대 등 학교 교직원들의 수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데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죠. 서울대와 숭실대, 중앙대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교직원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신림선도 이제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림선을 이용한다면 서울대나 숭실대까지도 굉장히 빠른 교통수단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국제 업무지구가 있다면 마곡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산업단지의 업무지구가 되어져 있는데요. 마곡지구도 2020년도에 마곡지구에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정책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구 지정이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무시 못할 만큼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암 DMC와 마곡지구 또 여의도의 금융타운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가운데적인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신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차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 개발도 이제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제는 25평에서
30평형, 32평형, 우리가 굉장히 선호하는 평형들이죠. 한 12억대에서 15억대까지도 호가하는 아파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조금은 고급스러운 주거타운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길역에 예전에 좀 영등포는 좀 낙후됐는데 신길 같은 경우 좀 많이 낙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어져 있고 변화의 막바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편의시설과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길 뉴타운 개발 이런 수요에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곳이죠. 그리고 신길동 이 동네 자체가 수요가 탁월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교통 여건 좋아요. 거기다 플러스 한 가지 더 주변에 바로 옆에 여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업무지구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이죠. 마곡까지도 요즘엔 뭐 크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분들 수요가 충분히 있을 뿐더러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주변에 대학교가 좀 많습니다. 여기 다니는 대학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교직원분들 이런 분들의 수요까지 한데 뭉쳐지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런 포인트는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그 투자 포인트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볼게요. 자, 핵심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통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넓은 대지를 깔고 있는 반면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원룸과 투룸과 쓰리룸으로 적절히 되어져 있고 주변에 전세 시세가 한 8억에서 9억까지도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전세의 시세를 가지고 여기에 실제 투자를 하면서 투룸 같은 경우는 전세를 적절히 끼고 원룸은 월세 형태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면은 사실 가격적인 어떤 부담의 충격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이 원하시고 염원하신다고 그러죠. 내가 갖고 있는 자가 구조를 좀 더 월세가 나오고 앞으로도 차익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 사실 3룸이 한 32평형 아파트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원룸과 투룸으로 적절히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임차 같은 경우는 임차인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차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좀 더 투자를 하셔도 실패를 보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의 상황이 조금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종상향이 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더 있다라면 차익의 증폭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호재들이라든가 내 물건의 어떤 단편성보다는 주변을 전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어떤 부동산적인 시각을 좀 더 넓히신다면 통건물의 투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라스트 가격 분석을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가격도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사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22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임차 임대 금액이 보증금이 13억 5,500만 원에 월 300만 원대의 차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대출이 한 5억 정도가 들어져 있고요. 실투자금은 한 3억 4,500만 원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